아, 참. 우리 나이 들면 자식들 곁에서 손주들 돌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요. 글쎄, 저는 김희숙이라고 해요. 올해 68세가 됐죠. 전라도 목포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결혼 후 남편과 30년간 유달산 근처에서 작은 차집 운영했어요. 큰 욕심 없이 손님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 달래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죠. 남편은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단골 손님들 대부분 가족처럼 여겨주셨어요. 이숙 씨, 오늘 차 맛있네요. 아이고, 매일 똑같은데 정성이 다르면 맛도 달라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채워줬어요. 마음만은 늘 따뜻했죠. 딸 민경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결혼해 잘 살았어요. 사위 경수도 착하고 손녀 하은이 8살, 손주 도윤이까지. 연휴 때 내려오면 집안 북적북적 좋았어요. 엄마 건강하게만 계세요.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할머니도 보고 싶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 이어졌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차집 준비 도와주다 갑자기 아 소리 내며 가슴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 새파래져 제 손 꼭 잡았지만 말 못했어요. 눈빛에서 이별 예감 느껴졌죠. 여보 안 돼. 눈 떠봐 제발. 119 신고하고 병원 갔지만 의사 고개 젓는 순간 세상 무너졌어요. 30년간 매일 여보 잘 주무셨나요? 인사하던 사람이 영영 대답 안 할 현실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 치르고 몇 달 무기력했어요. 차집 열어도 손님과 대화할 기운 없고 혼자 있는 시간 길어질수록 우울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이 전화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서울로 오세요.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도윤이도 손길 필요해요. 엄마 오시면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 봐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서울 큰 도시 살아본 적 없고 고향 떠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마음 움직였어요. 특히 하은이가 할머니 언제 와요? 호떡 먹고 싶어요 했을 때 가슴 뭉클했어요. 그래,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남편 추억 떠올라 힘든데 손주들 곁에서 바쁘게 살면 나아지겠지. 남편 예뻐하던 손주들, 이제 내가 할아버지 몫까지 해줘야지. 차집 정리하며 30년 추억 담은 차잔들, 손님들 선물 소품들 하나하나 아쉬웠어요. 동네 어르신들 이숙 씨, 정말 가시게? 이 차집만큼 정겨운 데 없는데. 고마워요. 손주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짐꾸 아구 설렘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손주들과 함께 활력 찾을 거라 기대됐죠. 민경이 사는 서울 빌라 방 넓고 베란다 있어 화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죠? 응, 좋다. 널찍해. 무엇보다 손주들 매일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하은이 도윤이 할머니 하며 달려오니 가슴 벅찼어요. 사위 경수도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아이들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라. 아침에 손주들 밥 챙기고 민경이 경수 출근 돕고 하은이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보람 있었어요. 도윤이 어려 손 많이 갔지만 제가 돌봐주니 민경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뿌듯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베란다에 고향 화분 놓고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키웠어요. 할머니 이거 키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은이 할머니 정성으로. 손주들 신기해하는 모습에 자부심 느꼈어요. 경로당도 가끔 나가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이야기 나누고 웃는 시간 큰 위로 됐죠. 몇 달간 평화로웠어요. 함께 있는 시간 도움이 된다는 느낌. 새 환경 적응 즐거움.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 늘 예상대로만 안 가죠. 작은 균열 하나둘 생겼어요. 처음엔 사소했어요. 하은이 학교 와서 배고프다길래 호떡 해줬어요.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 넣고 노릇노릇. 할머니 호떡 제일 맛있어요. 입과 설탕 묻히며 행복해했죠. 민경이 퇴근해보곤 얼굴 싸늘. 엄마 또 간식 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은이 밥 안 먹잖아요. 사랑으로 한 일인데 손주 망치는 할머니처럼 하은이 앞에서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하은아.
하은이가 괜찮아요. 할머니 위로하니 눈물 핑 돌았어요. 다음 날 도윤이 미열나서 칭얼거리길래 품에 안고 자장가 불렀어요. 30년 전 민경이 재울 때 부르던 거. 우리 도윤이 아프지 마. 민경이 들어와. 버럭 엄마 또 안고 계세요? 내버려 두세요. 버릇돼요. 하은이 숙제 어려워해. 할머니 도와줄까 했더니 민경이 손 탁 치며 엄마 손 빼세요. 옛날 방식이라 헷갈려 해요. 민경이 대학 보낸 제가 무식한 사람처럼. 하루 몇 번씩 이런 말 들으니 숨쉬기 힘들었어요. 뭘 해도 틀리고 구시대적이고 존재가 방해만. 말하려 하면 민경이 한숨. 엄마 또 그 얘기세요?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세대 달라요. 손주들 앞에서 무시 제일 힘들었어요. 하은이 할머니 옛날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민경이 하은아. 할머니 말씀은 옛날 얘기야. 요즘 달라졌어. 끊어버렸어요. 하은이 눈빛 변해. 할머니 말 틀린가 봐. 그날 밤 억울해 잠 못 이루었어요. 68년 경험치에 한순간 쓸모없는 기분. 민경이 친구 통화. 우리 엄마 애들 봐주시긴 하는데 답답해. 본인 방식만 하시고 안 들으시거든. 차라리 시터 쓰는 게 낫겠어. 뒤통수 맞은 기분. 고향 떠나 손주 돌보는 게 답답한 일이라니. 무료 보육사도 못한 존재.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들 잘 크면 되지. 하지만 결정적 사건 터졌어요. 하은이 생일 일주일 전부터 용돈 모았어요. 친구들한테 나만 게임기 없어서 같이 못 놀아 하는 거 들었거든. 몰래 게임기 사서 생일 아침 하은이 생일 축하해. 할머니 용돈 모아 사준 거야. 하은이 할머니 최고. 세상 제일 좋아요. 목 꽉 안아주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저녁 민경이 게임기 발견하곤 돌변. 엄마, 이거 누가 사줬어요? 게임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부 방해돼요. 하은이 앞에서 빼앗아. 하은이 울며 할머니 사주신 건데 왜 뺏어요? 할머니 잘 모르셔서 그래. 공부해야지. 피 끓어올랐어요. 민경아, 생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엄마 모르세요. 게임 중독 심각해요. 혼자 생각으로 사주시면 어떻게 교육해요? 그날 밤 만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도움이 되나 방해만 되나? 베란다 나가 방울토마토 보며 눈물 났어요. 정성 키우듯 아이들 사랑하는데 딸은 몰라주네. 다음날 민경이 에이 포용지 내밀었어요. 엄마, 아이들 돌보는 방법 정리했어요. 이대로만 해주세요. 빼곡한 글씨. 하은이 수칙. 간식 과일만. 정해진 시간 외 금지. 숙제 스스로. 도윤이 수칙. 울어도 안 안아줌. 낮잠 30분 넘기지 마. 마지막. 엄마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육 방침 흔들리면 안 돼요. 숨 막혔어요. 68년 인생 이런 굴욕 처음. 민경아, 엄마 믿음 안 가니? 요즘 과학적으로 키워야 해요. 엄마 방식 옛날이라. 또 옛날 방식. 민경이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나? 알겠어. 조심할게. 방 들어가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칙대로 했어요. 하은이 할머니 배고파요. 호떡 해주세요. 애교 부려도 아직 간식 시간 아냐. 기다려. 딱딱하게. 도윤이 넘어져 울며 달려와도 괜찮아. 혼자 일어나봐. 하은이 숙제 할머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봐. 가슴 찢어졌어요. 손주들 차갑게 대하는 제 자신 미웠어요. 손주들도 멀어졌어요. 처음 할머니 왜 그래요? 하던 하은이 나중 실망한 표정. 도윤이 다가가면 엄마 민경이 찾아. 참았어요. 민경이 원하는 할머니 되면 되지. 마음 말라갔어요. 로봇처럼 수칙만. 경로당 가도 기운 없어 피곤해서. 몇 주 후 민경이 친구 통화 우리 엄마 요즘 내 말 잘 들어. 수칙 지키시니까. 그런데 조용하셔. 전엔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 이제 안 해. 다행이지. 깨달았어요. 민경이도 내가 변한 거 알아. 수칙 잘 지키니 편하다고. 그날 밤 베란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 손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남편 빈자리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 목소리 들리는 듯 여보. 왜 그렇게 살아? 자존심은. 더 이상 안 돼. 다음 날 아침 가방 꺼내 옷 접어넣었어요. 민경이 엄마 뭐 하세요? 짐 싸고 있어. 어디 가시게. 고향 좀 다녀올까? 내일 기차표 끊었어.
민경이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나 봐. 하지만 이미 마음 정했어요. 돌봄 수칙에 얽매인 삶 견딜 수 없었어요. 방울토마토 보며 너희 자유롭게 자라는데 나는 왜 갇혀 사나? 오후 아이들 학교 유치원 간 사이 기차표 끊었어요. 목포행표 쥐니 가슴 두근 아프면서 후련. 손주들 두고 떠나기 쉽지 않았지만 존엄성 더 중요했어요. 저녁 손주들 꼭 안아줬어요. 수치게 울어도 안 안아줌이라지만 마지막이니까. 할머니 왜 울어요? 하은이 도윤이 너무 사랑해서. 나도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밥 차려줬어요. 할머니 오늘 호떡 안 해줘요? 가슴 찢어져. 오늘은 못 해줄 것 같아.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민경이 출근 후 짐 챙겼어요. 30년 썼던 차잔 하나, 고향 사진들, 베란다 화분 몇 개, 많지 않은 짐에 전생에 담겼어요. 오후 2시 손주들 앉혀 할머니 고향 좀 다녀올 거야. 언제 와요? 대답 못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랐죠. 할머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도윤이 무릎 올라와 할머니 가지 마. 옷 꼭 잡아. 마음 아팠지만 결심 안 바꿨어요. 저녁 민경이 가방 보고 엄마 정말 가세요? 응. 내일 아침 기차로. 언제 돌아오세요? 잘 모르겠다. 당분간 고향 지내려 해. 그제야 민경이 심각함 깨달았나? 엄마 설마 진짜?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너 말대로 시터 쓰든지. 민경이 소리 질렀지만 안 들었어요. 밤에 문 두드리며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울음 섞여. 하지만 안 열었어요. 68년 만에 처음 자존심 지키고 싶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도 자존심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목포행 기차 몸 맡겼어요. 짐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 무거웠어요. 동시에 자유로움. 눈치 안 보고 수칙 안 따르고 창밖 풍경 보며 잘한 일일까 생각했지만 고향 가까워질수록 설렘. 목포역 내려 유달산 보니 눈물 핑. 집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 남편 찻잔, 사진들, 30년 추억 반겨줬어요. 첫날 밤 외로워 손주들 생각에 잠 못 이루었어요. 며칠 지나 마음 편해졌어요. 이웃 할머니들 이숙 씨 돌아왔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서울 생활 어브이. 오랜만에 이숙 씨라 불리니 소중했어요. 누군가 엄마 할머니 아닌 김이숙으로. 텃밭 다시 가꿨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내 방식으로.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해. 한 달 후 찻집 다시 열었어요. 혼자지만 남편 자리에서. 문열자 동네 어르신들 축하. 이숙 씨 기다렸는데 다시 차 마실 수 있네.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차 대접하는 일상 오랜만 행복. 3달 지나 민경이 전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러워.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은이 호떡 생각난대요. 뭉클했지만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 보자. 저희 놀러 가도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6개월 후 초여름 오후 차집에서 차 우려드리다. 밖에서 할머니 소리. 문 열어보니 하은이 도윤이 뛰어와. 뒤에 민경이 경수 가방 들고 따라와. 하은이 품에 안기며 울먹.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와요? 도윤이 다리 매달려 할머니 연신. 치마 꼭 쥐고 그리움 터져 눈물 폭포수. 민경이 다가와 엄마 정말 죄송해요. 후회 자책 가득.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소중함. 아이들 사랑.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 어떻게 지냈니? 시터 왔는데 매일 할머니 찾아. 하은이 호떡, 도윤이 자장가. 민경이 고개 숙여. 다시 기회 주세요. 바뀔게요. 엄마 존중할게요. 쉽게 대답 안 했어요. 민경아,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차집 다시 열었고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새 관계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민경이 가족 고향 놀러 오고 제가 가끔 서울 올라가요. 이번엔 수치가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 엄마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아이들 행복해요. 하은이 할머니 호떡 만들어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마음껏 사랑 줬어요. 눈치 안 보고. 하은이 할머니 얼굴 방긋 웃으시네요. 할머니답게 살 수 있어서. 할머니게요? 할머니도 김희숙이란 사람
거든 할머니만 아니야. 하은이 할머니는 할머니이기도 김희숙 할머니이기도 하구나. 뿌듯했어요. 인격체로 봐주는 게 감동적. 지금 고향 차집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아요. 손주들과 적당한 거리 두며 서로 존중, 사랑한다고 모든 희생 필요 없단 거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경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 68년 가장 큰 깨달음.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자식 손주 사랑하지만 자신 존엄성 꼭 지키세요. 때론 거리 두는 게 관계 더 건강하게 해요. 따뜻한 날들 되세요.